안녕하세요. 낭낭낭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강사를 꾀하는 시간 2015년 촌천고등학교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들 점검해 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7 퍼뮤테이션 3 순열, 기호, 그 다음에 계산하는 방법 좀 물어본 거죠. 서로 다른 7개에서 3개를 선택해서 나열하는 가지수. 첫 번째 7가지, 다음 자리에 올 수 있는 거 6가지, 그 다음 5가지 이런 형태로 좀 계산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7 곱하기 5, 6, 30 이렇게 계산하시면 효율적인 계산이 되겠죠. 210입니다 라고 계산하는 과정. 순열 학습되어 있는지, 기호 바르게 좀 사용할 줄 아는지 점검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행렬이 주어져 있습니다. 1행 2열 성분 1행에 2열 이렇게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죠. 2행에 세 번째 열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1 되는 그런 내용.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두 성분 열심히 좀 더하게 해달라 이런 얘기죠. 마이너스 3입니다 라고 답해 가는 거니까 행렬의 모양 그 다음에 행렬의 뜻 이런 부분들 학습되어 있는지 점검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부터 10까지 자연수 중에서 서로 다른 두 수를 좀 선택을 하겠습니다. 두 수의 곱이 짝수가 된다라고 되어 있죠. 경우수를 물어봤습니다. 곱하기해서 짝수가 되는 경우는 홀수짝 이렇게 곱하기도 다 짝수가 되는 거니까 경우수가 많죠. 이럴 때는 전체에서 반대되는 경우, 반대되는 건 이제 홀수가 되겠죠. 이런 부분을 빼서 계산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전체는 10개에서 2개를 선택하는 과정이 되겠고, 반대되는 경우는 홀수가 나올 때는 이제 홀수 곱하기 홀수니까 홀수가 5개 있으니까 5개에서 2개를 선택한다. 이렇게 좀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10 곱하기 9 나누기 2 이런 형태가 되겠고, 여기는 5 곱하기 4 나누기 2 이런 형태로 계산하겠죠. 그러면 이제 45에서 좀 10을 빼는 거니까 결과는 35입니다라고 답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구해가는 과정 자체, 이게 곱하기에서 홀수되는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는지 이런 걸 좀 생각하게 되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전체에서 반대되는 경우를 빼는 이런 부분을 생각해낼 수 있으니까 주어진 상황 이해를 바탕으로 경우수를 구해간다. 이렇게 좀 생각하면서 학습 진행해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만한 4번입니다. 두 행렬 AB가 주어져 있습니다. BA 열심히 곱하는데 영행렬이 된다고 했죠. 만족시키는 상수 XY를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6,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B행렬, 그 다음에 X1, 3Y 행렬을 곱하기는 제 순서가 중요한 거니까 이렇게 좀 열심히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1행 1열 부분들은 6X 플러스 6 이렇게 계산되는데 전부 다 합은 일단은 영행렬이 되는 거니까요. 지금 이 부분이 0이 돼야 되겠죠. x가 금방 마이너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일행 2열 부분 계산하게 되면 6 플러스 2y 이렇게 좀 계산되겠죠. 근데 이것도 역시 또 0이 돼야 되니까 y 값이 마이너스 3 이렇게 쳐야 되겠죠. 좀 두 개만 좀 계산하면 되는가요? 일단은 x과 y 값을 충분히 구할 수 있으니까 다른 부분 더 계산 안 하고 여기에서 x과 y 값 구한 값을 구해서 곱하기 해서 정답 3입니다라고 답을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 과정도 열심히 계산하시면 똑같은 결과가 나올 거니까 주어진 부분들 일단은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렇게 BA 곱하기 했을 때 AB, BA 이게 조금 똑같이 항상 똑같은 결과 나오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행렬은 곱하기할 때 곱하기에는 순서 B 행렬 곱하기 A 행렬 이 부분을 좀 잘 지켜가면서 연산을 좀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표 1, 2는 두 지역 BQ 작년에 생산한 참외와 사과의 개당 생산 비용과 이익금을 나타낸 경우가 되겠습니다. 생산 비용 되어 있고 이익금 이렇게 되네요. 그죠? 올해는 생산량이 감소하고 두 과일 모두 개당 비용이 10% 증가했습니다. 비용 부분들이 10%가 증가했다. 이렇게 되겠죠. 판매 가격은 작년과 똑같아지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되죠? 비용이 늘어나게 되면 이익금이 좀 줄을 텐데 알겠습니다. 생산 비용을 이익금을 나라고 했을 때 가나를 좀 발표해 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생산 비용이 좀 10% 늘었습니까? 이건 이제 이런 부분들이 10% 늘면은 3,100이 10% 늘면 310이 들죠. 310이 늘었으니까 그러면 310을 더하게 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3,410 이렇게 쳐야 되나요? 이렇게 되겠고 그럼 이렇게 자연스럽게 또 310만큼, 이거 310 부분을 좀 기억해야 되겠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익금이 또 이렇게 좀 줄 거니까, 참, 어떻게 되죠? 이곳에 310을 좀 빼면 되는 거예요. 310을 빼면 어떻게 되죠? 310을 빼는 거니까 190이 되나요? 190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럼 3410에 190 이렇게 되는 부분이니까 3410에 190, 이거 하나밖에 없나요? 3410에,
그죠? 이런 부분이네요. 이렇게 이런 부분이 되겠고, Q 지역 참외 Q 지역 부분 보게 되면 여기 또 30, 330 이렇게 또 이때는 또 300이 좀 들어가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들겠고, 그다음에 Q 지역에 여기 참외의 이익금은 또 300이 줄어야 되죠. 400 줄은 내용이니까 이 부분이 여기가 맞는 거예요. 여기 또 4,200이 늘어서 4,620 되겠고, 그다음에 또 420이 좀 줄어들어서 280 되는 거니까 맞는 내용이 되겠고, 430이 좀 늘어서 730, 430이 줄인 거니까 70 되겠죠. 이렇게 3번이 좀 바른 답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제의 뜻 파악을 좀 이렇게 해야 되는 거겠죠. 비용 자체가 각각 다 10%씩 늘어서 늘은 형태의 값들을 좀 써줄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뭐 가격이 작년과 똑같게 하게 되면 뭐 이익금 자체가 이제 똑같은 이제 비용 든 만큼 줄은 거니까 각각 이런 값들이 있죠. 준 만큼에서 나타나는 행렬을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니까 각각 글쎄요, 이게 지금 뭐 행렬 뭐 곱하기 한 결과가 아니라 행렬 자체에서 결과들을 좀 이끌어내는 거니까, 자, 문제 뜻 정확하게 좀 파악해가면서 풀이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유란이와 천천히의 가족이 수학 체험관에 갔습니다. 두 가족의 인원수, 체험 코스 요금이 좀 나타나져 있습니다. 행렬들이 쭉 나와 있죠. 지금 이제 요 부분들 여기 이제 천천 유련 성인 청소년의 인원수 구성이 좀 나와 있고요. 그다음 비용이 좀 나와 있습니다. QP를 좀 곱하게 해달라 이런 얘기면 지금 어떻게 나요? 3,000, 2,000, 그다음에 4,500, 그다음에 3,000 이렇게 좀 처리가 되겠고, P에서 3, 2, 2, 1 이렇게 좀 되는데, 이행 일렬 써보면 이행하고 일렬을 좀 곱하기 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코스면 이제 B 코스가 되겠고,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는 이거 뭐죠? 천천히죠. 됐죠? 천천히 내죠. 그러니까 천천히 내가 B 코스를 체험한 그러면 한 요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제 5번이 발언답이 되겠는데, 실질적으로 좀 곱하기 하게 되면 3 곱하기 4,500 이렇게 좀 더하기 2 곱하기 3,000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이게 이제 B 코스 요금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자, 이제 행렬이 이렇게 좀 각각 성분들이 나중에 곱하기 했을 때는 이제 의미하는 바들이 좀 이렇게 좀 얻어질 수 있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중에 좀 효율적으로 연산은 가능한 거니까 뭐 행렬의 곱됨을 갖는 의미들 이번 기회에 또 다시 한번 학습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7번입니다. 4차 방정식이 한 근이 1-2i가 되어 있습니다. 두 실근 알파 베타 이렇게 주어졌을 때 단값을 계산해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1-2i에 1 플러스 2i가 근을 갖는 거니까 2차식 만들 수 있겠죠. 두 근의 합 2가 되니까 마이너스 2x, 두 근의 곱 곱하기 해주면 얼마인가요? 5가 되는 거니까 플러스 5 이런 형태로 해서 주어진 식이 인수분해가 돼야 되겠죠. 자, 이렇게 좀 처리가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뭐 최고차계에서 좀 생각해 주면 되겠고, 상수항이 마이너스 10 된 거 보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해서 좀 알아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또 여기 1차항 부분들이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되는 걸 보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요? 여기 좀 이렇게 곱하기 할 때 플러스 4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좀 이제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5 처리해서 값을 좀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나요? 이렇게 좀 처리해서 구하게 되면, 이제는 나머지 AB를 구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3차항 개수를 구하려면 2차 부분에 1차를 이렇게 2차에 좀 1차를 이렇게 좀 곱하기 하는 부분들이니까, 그럼 얼마가 되는가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되니까 A 값은 마이너스 3입니다 라고 구해갈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2차 부분들은 2차의 상수 마이너스 2, 2차의 상수 플러스 5, 그 다음에 1차 1차 이렇게 곱하기 할 때가 되겠죠. 그러면 플러스 2 이런 부분들이니까 계산 결과 5가 되겠죠. B 값은 5입니다 라고 해서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나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두근 합은 요 식의 유축식이죠. 두근 합은 여기서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처리해주면 두근 합은 이제 1 이렇게 좀 되니까 1에다가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플러스 5 이렇게 처리, B 값은 근데 A 값도 볼도 바꿔야해요. 그럼 8에다가 결과 9입니다라고 풀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5번 바른 답이 돼가면 되겠죠. 자, 주어진 부분들, 혈액은 갖는 부분들을 이용해서 2차 방정식 만들고, 그 다음에는 실질적으로 뭐 4차를 나누기 해서 나눠 떨어지게 만들어갈 수도 있는데, 전기했을 때 우리가 좀 계수 이렇게 알 수 있는 부분을 통해서 좀 효율적으로 풀어가는 이런 방법이 있으니까 주어진 특징들 좀 정확히 잘 살펴가면서 풀이 진행해 주면 좋겠습니다. 연립 2차 방정식의 해를 열심히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뭐 최대값을 구해야 되는 거죠. 2차 연립 풀어갈 때는 이렇게 상수항이 0 되는 부분들이 이게 이제 인수분해가 되죠. x-2y, 그 다음에 x 플러스 y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식들을 좀 이용해서 풀면 되겠죠.
y는 이꼴 마이너스 x 이걸 좀 이용한다면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제곱은 7 이렇게 쳐야 되는 거니까 x제곱은 7 되겠죠. 그럼 이제 x 값이 루트 7 이렇게 되면 이제 y 값은 마이너스 루트 7 이런 형태가 되는데 지금은 이 부분들을 이렇게 굳이 안 구하더라도 x 플러스 y가 지금 우리가 이제 0인 부분을 푸는 거니까 근의 합은 항상 이게 얼마가 되겠죠? 이때는 뭐 0이 되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쪽 거만 좀 풀면 되겠죠? 뭐 이제 굳이 구한다면 x는 또 마이너스 루트 7 되게 되면 y 값은 또 루트 7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해서 또 합은 또 0 되는 그런 특징. 이번엔 x 값에다가 2y를 대표하니까 4y 제곱에다가 2y 제곱에다가 y 제곱은 7 이렇게 처리되면 7y 제곱이 7이니까 y 제곱은 1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y 값이 1 이렇게 처리되면 이제 x 값은 2 이렇게 처리되겠고 y 값이 마이너스 1에 x 값이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형태에서 두 종류의 답이 나오겠습니다. 합의 최대값 물어봤으니까 당연히 플러스 되어 있는 이런 형태들 더하기 해서 3입니다 라고 풀이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죠? 자, 2차 연립 풀 때는 2차 부분에서 이렇게 상수항이 0 되는 부분 반드시 인수분해가 되고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는 이렇게 1차식들이 나와서 그 2차식을 다른 식에다가 이렇게 대입해서 풀이를 진행한다. 큰 틀의 풀이법을 좀 기억해가면서 학습 진행해 주면 좋겠습니다. 연립방정식을 만족시키는 xy가 존재하도록 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이번에는 뭐 1차 2차 돼 있을 때는 뭐 대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x제곱 x에다가 y 값은 그럼 이제 x-k 이렇게 대입해주면 되겠죠. x-k의 제곱은 4에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x제곱 정리할 때 x제곱 3x제곱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k 마이너스 3kx 그 다음에 이제 k제곱 마이너스 4는 0 해서 정리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뭐 열심히 해주면 이제 x에 대한 2차 방식이 되는데 뭐 문제가 xy 값 존재한다는 얘기, 해가 존재한다는 얘기죠. 판별식을 조사해 가면 되겠습니다. 9k제곱 그 다음에 3, 4, 12에다가 k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된 부분들 실그러니까 0보다 크거나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해서 풀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3k제곱 마이너스 12k제곱 9k제곱 마이너스 12k제곱 마이너스 3k제곱은 부호를 바꾸면서 플러스 3k제곱이 되겠고 그 다음에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에서 48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0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처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k제곱은 얼마가 되는가요? 3일은 3, 3, 6, 18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처리가 되겠죠. 그럼 k값은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k값의 범위를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만족하는 정수개수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럼 뭐 큰 수에서 뺀 다음에 양쪽 다 들어가니까 더하기 1 이렇게 처리해 주는 거니까 개수는 그럼 어떻게 되나요? 9개입니다 라고 답을 구할 수가 있겠죠. 자, 이 문제도 뭐 1차, 2차 되는 연립은 대입을 해서 식을 하나 좀 만들어가는 과정, 그 다음에 해가 존재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판별식을 구해가는 과정, 이 과정이 또 풀이의 핵심이니까 이런 절차들을 좀 생각해가면서 학습 진행해 주면 좋겠습니다. 10번 시작합니다. 세 자리 자연수 중에서 각 자릿수의 합이 홀수인 것의 개수를 물어봤습니다. 세 자리인데 합이 홀수가 된다라고 했죠. 그러면 뭐 홀수 이렇게 좀 구성된 걸 좀 생각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짝수 두 개, 홀수 하나를 좀 생각해야 되는데 요것들은 어떻게 되죠? 근데 요건 좀 조심해야 되겠네요. 홀수 위치에 따라서 좀 약간 달라질 수 있으니까 홀수가 가운데 있는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홀수가 맨 앞에 있는 부분들 좀 나눠서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들은요, 일단 뭐 홀수 개수가 자릿수에서 1, 3, 5, 7, 9 이렇게 좀 5개가 있으니까 5 곱하기 5 곱하기 5 해서 처리해서 125가지입니다라고 풀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짝수 부분들, 요런 부분들 조심해야 되는데, 우리가 짝수할 때 지금 짝수는 0, 2, 4, 6, 8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0은 맨 앞자리에 올 수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이때 이제 맨 앞자리에 드는 경우 이제 4가지 이렇게 처리해야 되겠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짝수 그다음에 홀수 있는 부분에 5가지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이제 2가지니까 이렇게 한꺼번에 묶어서 이제 2 곱하기 1 해서 또 처리해 가면 되겠죠?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25팩, 그러니까 이건 200입니다라고 풀 수가 있겠습니다. 홀수가 앞에 올 때는 뭐 5가지가 되겠고 중간부터 짝수 오는 것은 뭐 5가지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니까 이것도 125가지. 요거 이제 두 개 합하면 250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전체는 450가지입니다라고 풀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첫 번째 뭐 홀수 되는 부분들은 뭐 가볍게 푸는데 짝수 되는 부분들은 이렇게 한 번에 좀 처리하고 싶은데 맨 앞에 짝수 올 때는 0이 올 수 없는 이런 조건이 있으니까 이런 내용을 좀 고려해가면서 꼼꼼하게 잘 풀어가야 되겠습니다.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x 절대값의 합을 좀
물어봤습니다. 근데 절대값 여기 보니까 뒤에 문자 x 있으니까 이거 좀 나눠 풀면 되죠. 뭐 3x-2의 절대값 이렇게 놓고 풀어가는 것이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뭐 똑같은 건데 x값이 3분의 2보다 크다면 이게 이제 그대로 풀려서 3x-2 10-x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이항시키면 4x 12 이렇게 처리되겠죠. 4x 12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x값은 3보다 작거나 같다 되겠고 우리가 여기 이곳에서 푼 거니까 x값은 또 이렇게 숫자만 곧바로 쓰면 되나요? 3분의 2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최종 범위를 좀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x값이 3분의 2보다 작다 이렇게 처리되면 마이너스 3x 플러스 2 풀리겠고 10 마이너스 x 처리가 되겠죠. 이항시켜서 2x 마이너스 8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그럼 이제 x값이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다 처리되는데 이곳에서 풀었으니까 3분의 2보다 작습니다라고 처리가 되겠습니다. 나중에 범위를 좀 합쳐야 되는 거니까 범위가 자연스럽게 연결되죠. 3분의 2보다 작다, 크거나 같다 해서 연결 쭉 되거나니까 x값이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절대값들의 합이라고 했으니까 마4, 마3, 마2, 마1, 0, 그 다음에 1, 2, 3 이렇게 쓰는데 요걸 저 플러스로 전부 다 계산해야 되겠죠. 1, 2, 3 합하면 6인데 여기는 뭐 10 이렇게 되는 거니까 뭐 마이너스 10은 뭐 플러스 10으로 좀 만들고 또 6을 좀 이렇게 더하게 해주는 거니까 결과는 16입니다라고 풀이해가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절대값 이런 부분은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어진 부분들 이렇게 절대값 부분이 0보다 크게 되는 경우 작게 되는 경우 나눠서 자연스럽게 범위를 구해가는 것이 풀이의 핵심이니까요. 앞에 범위 나눠서 풀어가는 내용을 중심으로 학습을 진행해 주면 되겠습니다. 절대값이 두 개인 부등식의 해를 또 열심히 구했습니다. 이때 이제 A값, B값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이런 부분들은 원래 마이너스 1, 2를 중심으로 해서 범위를 이렇게 세 개의 부분을 나눠 풀겠죠. 이때 이제 이때는 뭐 그래프를 좀 이용해서 좀 해석을 좀 하게 되면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음으로 풀려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2짜리 이런 부분이 되겠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서는 요게 이제 한쪽은 양으로 풀리는 거니까 x 앞에 개수가 플러스 1 마이너스 상쇄돼서 0 이런 형태, 그 다음 둘 다 양으로 풀면 2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 꺾이는 좌표가 마이너스 1, 2 이렇게 되겠고 그때 나온 y 값들을 좀 이렇게 살펴보면 이 하나만 대입해주면 3 이렇게 처리 되겠죠. 이제 얼마보다 작다 이걸 잘 모르는데 최종 답이 이렇게 됐으니까 이쪽은 뭐 5가 이렇게 좀 나와야 되는 거죠. 이렇게 작은 부분들 이쪽에 이렇게 답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렇다면 주어진 식에 5를 좀 대입해 주면 6 더하기 3 이렇게 처리해서 9보다 작다 이런 형태 A 값이 이제 9라는 사실을 좀 알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기울기 마이너스 기울기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프가 나름 또 대칭 구조가 돼야 되는데 요 2에서부터 요 간격이 3 되면 여기도 이렇게 간격이 3 되는 거니까 여기 좌표는 그럼 얼마가 되나요? 마이너스 4 이렇게 처리되는 가요? 그러니까 범위 자체가 마이너스 4보다 크고 5보다 작다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여기 B 값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얼마였다? 마이너스 4였다 이렇게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이제 우리는 이걸 더하기 해서 계산 거니까 계산 결과는 5입니다라고 풀어갈 수가 있는 거죠. 되셨습니까? 절대값 돼 있는 부분들 이렇게 좀 깔끔하게 돼 있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물론 이렇게 범위를 나눠서 풀어가는데 범위 나눠서 푼 이 식 자체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2, 기울기가 0, 기울기가 플러스 이렇게 대칭 구조 모양 형태의 직선이 이렇게 꺾인 형태의 직선들을 모아서 그래프를 그려가는 거니까 그래프를 이용한 풀이 이런 부분들을 좀 익혀두면 조금 더 효율적인 풀이가 가능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쌤과 천천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문제 이어집니다. 3차 방정식의 두 허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겠습니다. 알파 n제곱 베타 n제곱이 1이 되게 하는 두 자리 자연수 n 개수를 좀 물어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차 방정식 근과 관련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열심히 인수분해를 좀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일단은 주어진 부분을 보니까 1은 좀 안 되니까 3 한번 해볼까요? 1 해주면 3 처리되겠고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3, 1 이렇게 처리해서 3이니까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 그냥 2차식이 되는데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 이곳에서 이제 우리가 나오는 근이 이제 허근이 되겠죠. 그럼 이제 두 근의 합 해주면 1, 두 근의 곱은 또 1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요 식은 이렇게 요 식에다가 x 플러스 1을 좀 이렇게 곱하게 해주면 x 세제곱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되는 좀 특징이 있는 거니까 세제곱하면 실근이 되는 특징이죠. 그래서 알파 세제곱 이렇게 처리나 뭐 베타 세제곱 이런 부분들은 마이너스 1이 돼가는 그런 특징. 그러니까 6제곱이 1 되는 거니까 6번마다 규칙이다라는 특징이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풀이는 이제 1 되는 부분들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이제 1 됐고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이거 구하게 되면 이제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이렇게 처리해 주는 거니까 이것도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여기가
알파 플러스 베타 이거 보면 이제 1 되니까 1 마이너스 2 이렇게 처리해서 마이너스 1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내용이 있겠죠.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1 됐고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마이너스 1 되겠고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은 이제 이렇게 마이너스를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고 그럼 알파 4제곱 더하기 베타 4제곱으로 처리되면 이제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 이제 부호 밖에서 마이너스 1 되겠고 그렇다면 알파 5제곱 더하기 베타 5제곱 이렇게 처리해주게 되면 이건 어떻게 되는가요? 여기가 이제 주어진 부분에 이제 여기가 마이너스 알파 제곱 베타 제곱 이렇게 되는 거니까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러면 이제 뭐 알파 6제곱 더하기 베타 6제곱 해주면 1, 1 해서 이제 2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쭉 해서 규칙성 이렇게 좀 이해해가면서 풀이를 좀 진행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 이해되셨나요? 좀 만만치 않은 그런 요소들이 담겨 있는데 이런 좀 특징을 좀 살펴가면서 풀이를 좀 진행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주어진 부분은 이제 두 자리 전수 이렇게 처리되는데 그러면은 10부터 99까지 좀 조사해야 되는데요. 일단은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되죠? 6번마다 규칙이니까 16 곱하기 6 해주면 이제 96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16번쯤 나오는데 앞에 6, 그 다음에 12까지 부분들을 좀 빼고 나서 보면 이제 14번이 좀 정상적인 규칙이 되겠죠. 14번 좀 정상적인 규칙이라고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 10, 11, 여기 좀 그 앞에 부분이죠. 우리 이제 10부터 좀 조사를 해가는 건데 지금 제가 지금 이 두 개를 좀 빼면서 그러면 12까지를 좀 빼고 13부터 계산하는 거죠. 13부터 96까지 이렇게 처리하면서 14번 반복된다 보면은 10, 11, 12 이 부분들 좀 조사해 가야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고 다음에는 96 넘어가서 97, 98, 99 이렇게 좀 조사해야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렇게 되면 요게 좀 6으로 보게 되면 나머지가 1, 2, 3, 4, 5, 6 그러니까 요것도 합치면 또 한 번이 되는데요. 그죠? 그러면 결국은 15번 좀 처리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지금 문제 한 번 할 때마다 지금 이렇게 1일 때 하고 지금 이렇게 5일 때 이렇게 해서 이제 두 번이 나오는 거니까 여기로 보게 되면 1일 때니까 97이 되겠고 5일 때니까 11일 때가 되겠네요. 이런 형태에서 또 결국은 14번에 여기 한 번 추가해서 15번 그래서 곱하기 2해서 전체는 30번입니다 라고 풀이해 갈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주어진 부분들 인수분해에서 확인 갖는 식 만들어 놓은 과정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되겠고 요 식이 갖는 특징 세제곱 마이너스 1 그래서 6제곱 1 6번마다 규칙에 대한 이 사실이 매우 중요하겠고 그 다음에는 6번까지 과정에서 우리가 1 되는 경우를 이렇게 찾아서 문제에 좀 바르게 좀 적용해 가야 되겠습니다. 그냥 100 이하 이게 아니라 또 두 자리 이렇게 돼 있어서 우리가 조금은 이제 신경 쓸 요소가 좀 담겨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 좀 꼼꼼하게 좀 챙겨가면서 학습 진행해 가야 되겠습니다.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실근 개수가 2개가 되도록 하는 모든 실수 K값을 물어봤습니다. 역시 인수분해를 좀 통해서 풀이를 좀 진행이 되겠죠. K값들이 쭉 다 적어드는 거 보니까 1이 좀 답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K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여기가 3K 되겠고 3K 해서 0 이렇게 처리해서 인수분해가 좀 되겠습니다. 그럼 x-1 x제곱 마이너스 kx 플러스 3k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문제에서 실근 개수가 이제 2개가 된다는 얘기는 뭐 중근을 좀 가져야 된다는 얘기인데 여기 x-1이 있으니까 이 주어진 식에서 x는 1이라는 또 근을 갖게 되면 즉 1-k 플러스 3k 이렇게 처리가 되게 되면 이제 1이 또 중근이 되겠죠. 이게 이제 0을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그러면 1 플러스 2k니까 k 값이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이렇게 해서 k 값을 하나 구해갈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이곳에서 중근을 가질 수 있죠. 중근 이렇게 갖는 거니까 판별식해서 k제곱 마이너스 3, 4, 12K인가요? 12K 이렇게 처리해서 는 0 이렇게 처리해서 중근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K 값이 0 되면 0 집어넣으니까 X제곱 이렇게 처리되네요. 그죠? 그 다음에 K 값이 그러면 얼마가 되나요? 12 이렇게 처리되나요? 12 이렇게 해서 값들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모든 K 값을 합을 구해 주십시오 라고 해주니까 결국 12에서 2분의 1을 좀 빼는 결과네요. 그러면 23이 되겠네요. 2분의 23입니다 라고 답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자, 역시 3차 방정식은 이렇게 인수분해해서 나온 결과를 만들어 놓고 이곳에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바 지금 이제 실근이 2개가 된다는 얘기는 중근을 가져야 되는데 중근 갖는 방법 2가지니까 그냥 판별식만 생각하면 안 되고 2가지니까 이런 부분들 좀 생각해 가면서 풀이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남학생 5명, 여학생 3명으로 3개의 모둠을 만들려고 합니다. 모든 모둠에 남학생과 여학생이 한 명씩 포함되도록 하는 경우수를 물어봤죠. 모둠을 좀 이렇게 만들어갈 때 모둠에는 사실 구분이 안 되는데 지금 이렇게 남학생, 여학생 한 명들 다 있다는 얘기는 이 모둠에다가 여학생들을
이렇게 한 명씩을 좀 이렇게 넣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럼 이제 여학생 A, B, C 이렇게 되는 거니까 사실 이렇게 조가 좀 구별되는 그런 역할을 해가는 거가 되겠습니다. 여학생 3명이 각 모둠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A라는 여학생, B라는 여학생, C라는 여학생 이렇게 조의 명칭이 붙은 거랑 똑같은 역할을 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남학생 5명을 3개의 조로 나눠서 각각의 조에다가 배치한다 이렇게 좀 생각해 가면 되겠습니다. 3, 1, 1 이렇게 남학생을 나눌 수도 있고 그 다음에는 2, 2, 1 이렇게 나눌 수도 있겠죠. 이렇게 조를 나눠서 각 조에다 배치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5 컨비네이션 3, 2 컨비네이션 1, 1 컨비네이션 1 안 하고요. 둘둘이니까 이펙트를 이렇게 나누면 되겠고 이쪽은 5 컨비네이션이 3 컨비네이션이 1 컨비네이션이 안 써도 되겠죠. 또 역시 이펙트를 이렇게 나눠서 계산하겠고 그 다음에 조의 배치 3팩트를 곱하기 해가면 되겠습니다. 요거 이렇게 좀 약분이 되는 거니까 여기는 10 이렇게 쳐야 되겠고 여기는 10에다가 여기가 3 되는데 이 나누면은 5니까 15 이렇게 쳐야 되겠네요. 15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곱하기 6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거 얼마인가요? 25 곱하기 6 이렇게 처리 되니까 30에다가 120이 이렇게 되니까 150이 되겠네요. 150입니다라고 풀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2번 바로 답이 되겠죠. 자, 여학생 3명인데 모둠에다가 이렇게 한 명씩 넣는다는 얘기는 여학생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면 이제 A라는 여학생이 있는 모둠, B라는 여학생이 있는 모둠, C라는 여학생이 있는 모둠 이렇게 모둠이 이제 구별이 돼가는 거니까 남학생을 조를 나눠서 각 조 지금 구별되어 있는 모둠에다가 배치하겠다. 이렇게 주어진 상황을 이해해서 어떻게 풀지 결정해가는 과정 이런 부분들이 아주 쉬운 것만 아닐까요? 정확하게 제가 좀 설명한 내용을 참고해가지고 학습 진행해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6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1부터 10까지 번호가 적혀있는 10개의 칸으로 나눠진 상자가 있습니다. 같은 모양의 공 6개를 1개, 2개, 3개로 좀 나누어서 서로 다른 3개의 칸에다가 다음 규칙에 따라서 넣겠습니다. 홀수 번호가 적힌 공은 홀수개, 짝수 번호가 적힌 공은 짝수개를 좀 넣는다 이런 얘기네요. 그 다음에 공이 들어갈 칸에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지게 넣는다. 그러면 뭐 1개, 2개, 3개를 뭐 이런 순서를 좀 넣어야 되겠고 그럼 이제 2를 3은 좀 홀수 자리에 2는 좀 짝수 자리에 좀 넣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뭐 2를 중심으로 좀 해서 풀이 좀 진행하면 되겠죠. 짝수가 2 이렇게 돼 있다면 그 다음에 4, 그 다음에 6, 8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요 2란 부분들을 이곳에다 넣었다고 치면은 이쪽에다 지금 양쪽에다 넣어야 되는데 그럼 이제 1 넣을 곳은 한 가지, 그 다음에 3 넣을 곳은 홀수가 5개 있으니까 이쪽에 4가지가 되겠죠. 이렇게 되어 있고 이곳에다가 넣었다라고 치면은 그 다음에 이쪽에 1, 3 2가지, 이쪽은 또 3가지 되겠고 6에 2를 좀 넣었다고 생각하면 3가지 2가지, 4에 넣었다고 생각하면 4가지 1가지 이렇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짝수를 좀 어디에다 넣느냐를 기준으로 해서 해석을 좀 해가면 되겠습니다. 4 더하기 6 더하기 6 더하기 4 이렇게 되는 거니까 10 더하기해서 전체 가지수는 20가지입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규칙이 아주 좀 나름 재밌네요. 홀수 번호가 적힌 칸에는 홀수개의 공을, 근데 홀수개는 뭐 이렇게 1개, 3개를 좀 넣으라는 얘기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1개, 3개를 홀수 번호가 적힌 칸에, 그 다음에 2가 적힌 번호는 것은 짝수가 2개는 이제 짝수가 적힌 번호 칸에다가 넣어라 이런 얘기. 그러면 이제 오른쪽으로 갈수록 크게 넣는 거니까 이미 개수는 1개, 2개, 3개 나왔으니까 이렇게 크기 순서 오른쪽으로 가면서 넣어달라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제 주어진 상황에 대한 뜻 파악을 좀 정확하게 잘해서 그 문제 조건에 맞는 풀이를 진행한다. 이렇게 좀 생각해가면서 풀이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K고등학교에는 서로 다른 4개의 과학 동아리, 2개의 수학 동아리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AB가 6개의 동아리 중에서 1개 이상의 과학 동아리와 1개 이상의 수학 동아리를 포함해서 3개의 동아리에 가입한다. 뭐 2개, 1개, 1개, 2개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입하는 거겠네요. 알겠습니다. 가입하는 경우 수를 좀 물어봤습니다. AB가 각각 동아리가 모두 같은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돼 있죠. A가 좀 동아리 가입할 때 이렇게 4개니까 4개 중에서 2개를 가입하게 되면 2개 중에서 하나를 가입하거나 4개 중에서 하나를 가입하면 2개 중에서 2개 이렇게 가입을 하는 거니까 A가 동아리 가입하는 종류는 6, 2, 12에다가 4 이렇게 해서 16가지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A가 이렇게 동아리를 선택했을 때 이거 이제 A가, 그럼 B가 선택할 때는 또 16가지 되니까 곱하기 해서 계산하면 되겠죠. 자, 근데 둘이 모두 같아지는 경우는 그럼 16가지니까 16을 또 이렇게 빼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16 곱하기 16, 2의 8제곱을 했으니까 256인가요? 256에서 16을 좀 이렇게 빼서 답을 계산하는 거니까 240까지입니다라고 답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겠죠? 주어진 역시도 뜻파악을 잘해야 되겠네요. 두 개 하는 게, 한 개, 두 개 이렇게 동아리를 선택해서 A가 선택할 수 있는 가지수, B도 똑같은 가지수니까 곱하기 해서 계산해 가는 건데, 똑같은, 둘 다 모두 똑같이 선택한 걸 뺀다. 이렇게 주어진 상황 이해를 또 해가면서 풀이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이행 2열 AB에 대해서 옳은 것만을 인대로 골라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I는 단행열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A 제곱이 단행열이다 라고 되어 있으면 이 부분들은 A 마이너스 I, A 플러스 I 이렇게 좀 인수분해되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해석 종류가 뭐 세 가지가 되죠. A 값이 단행열일 수도 있고 A 값이 마이너스 단행열일 수도 있고 각각 단행열이 아니면서 이렇게 단행열 그다음에 A 값이 마이너스 단행열 이런 게 아니면서 A 제곱해서 단행열 되는 경우 이렇게 해서 큰 틀에서 세 가지 경우를 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그중 하나를 딱 이렇게 쓴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잘못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행렬은 이제 교환 법칙이 성립이 안 되니까 이걸 전개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A 제곱 플러스 AB BA 그 다음에 B 제곱 이렇게 쳐야 되겠고 오른쪽은 또 A 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A 플러스 B 제곱 이렇게 쳐야 되는 이런 내용이니까 두 식을 정리하게 되면 결국 두 배 되는데 A, B, B, A 이런 부분들이 0이다 이렇게 처리돼서 이런 해석이 나와야 되죠. A, B가 0이다 이런 해석은 좀 잘못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그럼 답은 뭐 3번이 되겠네요. 다음 연산을 좀 해달라 이런 얘기인데요. A, B는 A다라고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인데 이건 뭐 뒤쪽에다 A를 이렇게 곱하기를 이렇게 하게 되면은 A 제곱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이때 이제 BA가 문제에서 또 B니까 이게 또 그러면 A, B는 또 이렇게 A 제곱이 되겠고 그러면 A, B는 또 다시 A니까 A는 이꼴 A 제곱 이런 형태로 해서 A 제곱 값이 A다라고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B 제곱도 역시 또 B를 곱하면 또 똑같은 패턴이 되는 거니까 여기 이제 성립하겠죠. 그래서 디귿이 성립하는 내용 나름 재밌는 현상이 되죠. 그러니까 좀 주어진 모양을 또 좀 어떻게 만들어가냐. 근데 이걸 또 좀 앞에 A를 또 앞쪽에다 곱하게 해주면 또 의미가 좀 살짝 좀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이렇게 주어진 부분들 뒤쪽에다가 이렇게 A 이렇게 좀 곱하기 해서 모양 만들어서 주어진 식을 유도해가는 과정 이런 걸 좀 살펴가면서 학습 진행해주면 좋겠습니다. 논술형 문제 시작합니다. 학생들에게 사탕을 나눠주는데 한 명당 3개씩 나눠주면 사탕이 11개가 남고 5개씩 나눠주면 맨 마지막 학생은 2개 이상 5개 미만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생 수 인원의 최대값을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죠. 학생 수를 우리가 x 이런 식으로 놓고 해서 식을 세워서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사탕 개수를 좀 이렇게 조사하게 되게 되면 3개씩 나눠주면 11개가 남는다는 얘기니까 3x 플러스 11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식을 보게 되면 5개씩 주어지게 되면 쭉 x명이 있을 때 이 마지막 한 명이 문제가 되죠. 여기 뭐 x 마이너스 1명 이렇게 됐으니까 5개씩 주어지면 x 마이너스까지 다 사탕을 받고 2개 이상 크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 그 다음에는 여기는 어떻게 되나요? 5에 x-1 처리해 주겠고 5개 미만 작습니다라고 해서 식을 자연스럽게 세워가면 되겠습니다. 5x, 3x, 2x, 마이너스 3 이항시켜서 플러스 14 이렇게 처리해야 되니까 x값은 7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해야 되겠고요. 여기는 또 어떻게 되나요? 계산해주면 우변에 2x 여기가 조금 지워지는데요. 그럼 11 이렇게 처리되겠죠. 크다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x값은 2분의 11보다 크다라고 해서 x의 범위를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인원수 최대 인원수를 구하는 거죠. 그럼 약간 진짜 끝났네요. 최대 인원수는 7명입니다라고 답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먼저 식 세워가는 부분들만 좀 정확하게 잘 하면 1차 부등식이니까 큰 무리 없이 풀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생 수 표시해서 3개씩 주어지고 1개, 11개가 남습니다라는 식 세워가는 과정. 그 다음 부분에 이제 맨 마지막 학생이 이제 사탕을 다 못 받은 거니까 x-1까지 받고 그 다음 이렇게 2명, 그 다음에 5명 이런 형태로 표현해가는 과정 되죠. 요 표현 과정이 좀 중요한 요소니까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학습을 좀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만한 건 20번 논술형 두 번째 문제가 되겠고 천천고시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6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일렬로 배열할 때 A와 B 또는 B와 C가 이웃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려고 합니다. 다음 흐름에 답하십시오 라고 했죠. A, B가 이웃한다라고 되면 이웃할 때의 풀이 원리는 이제 묶어서 계산하는 거죠. A, B 이렇게 한 덩어리로 좀 생각하고 그다음에 C, D, E, F 이렇게 처리해 주는 거니까 전체 5명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5명 나열하니까 5팩터를 처리하면 되겠죠. 이때 A, B가 좀 이웃한 상태에서 자리 바꾸는 경우가 있으니까 곱하기 2 해서 처리해 가면 되겠습니다. 그럼 120 곱하기 2 이렇게 처리되니까 240까지입니다라고 답을 구해갈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AB 그리고 BC가 이웃한다라고 해주면 AB도 이웃해서 묶여져 있고 BC도 좀 묶여져 있나요? BC도 그럼 같이 이렇게 묶여져 있네요. 같이 묶여져 있는 그런 경우. 그러면은 ABC 묶였으니까 D, E, F 이렇게 처리되니까 전체는 뭐 4명이라고 보면 되죠. 4명 이렇게 해서 4팩토리얼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자리를 바꾸는데 AB 이웃, BC 이웃 되는 거니까 이렇게 AC가 자리 바꾸는 부분밖에 없죠. 두 가지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24 곱하기 2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48가지입니다라고 구해갈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구해가는 그런 내용. 이때 그러면 이제 A와 B 또는 B와 C 이웃하는 경우 물어보게 되면 A와 B 이웃하는 경우가 240까지 되어 있고 B와 C는 안 구했는데 똑같은 아이디어니까 240까지 이렇게 처리해주겠고 이제 겹치는 부분들을 빼야 되는 거니까 48까지 이렇게 빼서 풀이를 좀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480에서 48을 좀 이렇게 빼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432까지 수해서 최종 결과를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이제 문제 겹치는 부분을 좀 빼가는 그런 아이디어 부분들이 있는지 대신 이제 이렇게 좀 풀이 절차상 그런 부분들을 좀 눈치챌 수 있게 좀 만들어 놨으니까 차분하게 대처해가면서 풀이를 좀 진행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0번 전천고시 문제 마지막 문제 정확하게 좀 잘 이해됐으면 좋겠고요. 앞쪽에도 우리가 경우수 좀 신경 써서 풀어야 될 몇 명 문항들 이번에 또 학습해가면서 확실하게 실력도 키워가는 그런 기회가 되길 바라면서 전천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